네, 주식의 빨간 맛을 찾아가는 주슐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는 밸류업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로 지수가 좀 더 살아나나 싶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면치는 못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어디서 좀 이 해소를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봐야 될지 궁금증들 많으실 텐데요. 12시를 지나고 있는 현재 시점 주슐랭에서 에피타이저를 통해 시장에 바라봐야 할 이슈들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에피타이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인민은행, 시중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기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황봉석 행장은 지난 24일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약 사흘 만이죠. 다시 한번 지급 준비율을 낮추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예고대로 190조가 공급이 되며 연휴 내수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건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4분기 내수 경제 회복이 탄력이 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풀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국내 시장에는 과연 어떤 훈풍이 좀 더 불어 나올 수 있을지 이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첫 번째 뉴스를 보면서 두 번째 에피타이저도 이어서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피력되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좀 지수를 살펴보시면 지금 중국 증시 대비로 해서 지수가 나옵니다. CSI 지수인데요. 300이 4%대가량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홍콩의 H지수 7,000으로 연중 최고치를 좀 기록하게 되면서 중국 시장의 분위기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중국만 좋았을까요? 증권가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내놨습니다. 화장품, 식품, 전선, 수혜를 볼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대중의 수출 비중이 높았던 화장품과 식품에 대한 산업군이 탑티어로 좀 튀어나오고 있고요. 원자재에 관련한 가격 상승이 예상되게 되면서 구리, 철강, 그리고 전선주까지의 흐름들 오늘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앞으로는 또 중국에서 국경절을 맞으면서 우리 시장에 들어올 만한 또 관광객들이 여기에 대한 버프를 받게 되면 훈풍 과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 점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에피타이저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진강 현실이 이제 핸즈프리 시대로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안경도 이제 핸즈프리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AI 기계의 AI의 결합, 이 모든 것들이 되게 되면서 애플도 내년에는 스마트 안경을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고요. 더불어서 또 생성 AI 기계 결합의 추진으로 구글과 스냅도 이 핸즈프리 시대에 참전하겠다라는 뜻을 밝힙니다. 이 관련주들이 오늘은 맥스트가 대장주로 떠오르면서 급등세를 연출합니다. 오후장에서도 이 관련주들의 시세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에피타이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인적 분할이 된 하나 인더스트리얼 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오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시큐리티, 칩 마운터, 반도체 장비를 담당하는 이 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한 건데요. 인적 분할이 된 후 오늘 코스닥에 처음으로 상장이 됐는데 시작부터 굉장히 강렬한 시세를 연출했습니다. 끝까지 오후장 이 흐름들이 지속될 수 있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비전, 하나정밀기계 100%의 자회사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봤고요. 이 종목들의 움직임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시죠? 박수연 캐스터와 함께 시장에 대한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피타이저 관련주들 종목 흐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경기 부양 수혜주로 움직이고 있는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업종들 함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화장품 관련주 열어볼게요. 네, 아모레퍼시픽 오늘 계속해서 오름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5% 시세 분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로 크게 개파락하면서 주가가 거의 절반대로 떨어졌었는데 다시 상방으로 움직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뷰티스킨도 6%, 콥스맥스는 10% 시세 분출 중이고요. 한국콜마도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펌텍코리아가 약간 보합권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삼양식품 관련해서 살펴볼게요. 오늘 삼양식품은 마이너스권입니다.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나머지 종목들이 모두 다 빨간불 켜면서 전체적으로 음식료 업종 흐름이 약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촌 F&B 1% 강세, 그리고 오리온도 2%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롯데웰푸드도 1% 오름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빙그레가 현재 계속해서 보합권대에서 공방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국의 국경절 앞두고 오늘 여행 관련주와 면세 쪽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행 관련주 살펴보면요. 롯데 관광개발 4% 강한 시세 내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도 2%, 노란풍선도 1%대 빨간불 켜고 있고요. 모두투어도 2% 올라가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여행 관련주 흐름 좋습니다. 이어서 면세 쪽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 쪽도 오늘 강한 시세 포착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텍스프리 3%, 호텔신라도 2%, 전체적으로 2%에서 3%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쪽으로도 이슈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메타가 쏘아올린 스마트 안경 관련주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R 쪽에 수급이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 적게는 2%고요. 많게는 9%대까지도 급등 흐름 이어갑니다. 특히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이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쉬어갔던 방산의 대장주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일중 차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장 출발을 거의 32만 원 근방대에서 출발할 정도로 강한 시세를 뿜어냈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쭉 밀려서 10시 반까지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추세 전환에 성공해 나가면서 오름폭 키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2% 강세권대 머물고 있습니다. 주가는 30만 8,500원대에서 거래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비교해 봐야겠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오늘 어떤 흐름이 오전장에 이어지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는 다르게 장 출발에는 시작은 크게 했지만 계속해서 천천히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에도 주가는 여전히 5% 강세권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4,950원으로 신규 상장했는데 오늘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종목 소식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오늘 오후장 흐름도 주슐랭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지금까지 에피타이저였습니다. 선물도 받고 종목 고민도 훌훌 날려버릴 수 있는 시간. 주슐랭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6958-9082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문자 참여. 샵 9083번으로 유료 100원의 비용이 발생되는 문자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종목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세 번째 유튜브 참여.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를 입력해 주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시청할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딜사이트에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주슐랭 종목 상담.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주슐랭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금요일인데 한 주간을 또 어떻게 보내셨을지 이제 12시입니다. 이제 마감까지도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한 주간에 힘들었던 부분들 저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2-6958-9082번, 0698-9083번 전화 주시고요. 문자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햄버거 선물 세트 드리는 거 아시죠? 오늘 모두 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는 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됐던 내용에 관해서 저희 별도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점 늘 함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과 함께 또 시장 얘기 나눠보면 재밌더라고요. 딜사이트의 전유국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또 한 주간 네. 이 금요일 날의 시간만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살아왔거든요. 진짜요? 네, 네,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이제 좋은 종목도 드리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예상하는 만큼 이 시장이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금요일 너무 많이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전영국 전문가님이 너무 많이 오늘을 기다렸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FN 가이드가 뭐 상한가를 계속 갔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안 먹어도 밥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셨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살짝.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배불렀죠. 네, 지금 뭐 그래서- 옆에 보니까 별도 뭐 3가지를 딱 달고 네. 오시고 장관님이세요. 네, 장관입니다. 여기 클로즈업 한번 해주십시오. 예,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네. 별이 3개예요. 별이 3개. 예. 근데 요즘 이제 그거 유행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OTT 프로그램에서 흑백 요리사가 이제 많이 유행한다고 했는데 네.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요리사가 이제 3스타는 한 명밖에 없다. 예, 근데 저는 주슐랭에서 3스타 저 전영욱 전문가입니다. 아, 멋있다. 네. 나 멋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쓰리스타는 유일하게 주슐랭의 넘버원 나밖에 없다. 누구죠? 전영욱 전문가님입니다. 자, 이분이 과연 어떻게 쓰리스타가 되셨고 어떻게 종목을 좀 발굴해냈는지 궁금하신 분들 이런 장에서도 뭐 400% 이상 수익이 났거든요. 잠시 뒤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쓰리스타 우리 또 주슐랭 전문가님께 오늘장 안 물어볼 수 없습니다. 자, 오늘장 한 줄평 들어가 볼까요? 일단 오늘 장을 한 주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중국집 배달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빨리 오잖아요. 중국 그쵸. 음식 시키면. 굉장히 빨리 오긴 하죠. 중국집을 배달시키면.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조금씩 오늘도 외국인의 유입이 조금씩 들어와줬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왜 외국인이 오늘 또 들어와줬을까? 이 금요일 날에.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게 어제 또 미국에서 많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이제 GDP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GDP가 생각보다는 견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하고 부합을 했고 특히나 이제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 그 부분에서 저는 좀 신경이 쓰였는데 여기서도 이제 감소를 했어요. 사실 이거는 예상보다 좀 큰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외국인의 유입도 좀 빠르게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도 국내 시장으로 조금씩 유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중국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사실 그냥 중국집은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짜장면 드시라고 갖고 왔습니다. 예. 배가 고프신 것 같아요. 근데 짜장면 드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중국집 배달을 기다리는데 아마 중국에 대한 훈풍을 우리 국내 시장도 받아서 좋은 또 흐름을 연출하지 않을까라는 또 이런 뜻을 담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여러분들 좀 많이 올려주시고 우리 너튜브 댓글에 와 정말 잘생긴 영웅님 정말 이러다가 아이돌 런칭까지 하겠어요.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수익률도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잠시 뒤에 수익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고요. 종목들 공략주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죠. 전화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목소리가 또 활기차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뭔가 수익이 나는 종목을 들고 있으실 것 같은데 종목명 어떻게 되세요? KB금융 들고 있습니다. KB금융 평단가는요? 평단가 52,000원 정도 되고요. 비중은요? 비중 한 20% 정도 됩니다. 제가 목소리만 듣고 사실은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네. 수익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와, 저 어떻게 좀 판 깔아야 되나? 와, 저 수익 굉장히 좀 많이 나고 계신데요. KB금융 지금 얼마까지 조금 보면 좋을까 이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 내 마음속의 목표가 혹시 있으세요? 일단은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고점을 뚫고 조금 더 보자. 네. 알겠습니다. 주식 굉장히 좀 오래 하신 분인 것 같죠? 네. 네, 전문가님 10만 원까지 지금 목표가를 생각하고 계신데요. 예. 지금은 84,700원까지 올라왔는데 네네. 이 목표가 지금 설정한 거 좀 괜찮게 보세요? 아니면 좀 조금 밑으로 보자, 더 보자 어느 편이세요? 저는 좀 더 봐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상으로? 예.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KB금융을 52,000원에 매수하셨다는 건 나름 거시경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KB금융에 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밸류업 지수 관련을 했었죠. 근데 KB금융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서 편입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안 좋은 걸로 재료가 작용을 할까? 하지만
오늘 4.3% 오름세로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오늘도 상승폭을 계속 넓혀주고 가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밸류업보다는 주주환원율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게 KB금융은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도 좀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금융업종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보통주 자기 비율 편에서는 KB금융이 좀 우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주봉으로 보여드리면 우리 시청자님이 다시 일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이 52,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거의 신고가를 달리고 있잖아요. 저는 있잖아요. 이 종목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직전 고점에서 92,400원에서 목표가를 좀 더 높게 잡아서 10만 원으로 보셨다고 했는데 저는 11만 원까지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굳이 손절가를 잡아드리기보다는 11만 원까지 좀 지켜봤으면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수익 중이신 거 축하하시면서 목표가 11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너무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11만 원까지 더 모아도 된다라고 하니까요. 그냥 기분 좋게 좀 계속 계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궁금증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햄버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면 070으로 된 번호 꼭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럴 땐 진짜 은행주가 최고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KB금융은 또 밸류업에 또 미포함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갑니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종목을 선별하는 눈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종목을 봐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지금 3259번님이 9,100원에 40% 비중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거의 뭐 상한가를 가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인데 아, 지금 초반에 사셔서 그런 건가? 아니면 최근에 좀 이게 높아졌을 때 들어가신 건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평단가가 높으니까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그쵸. 뭐 물량을 조금 비중 확대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게 가장 지금 베스트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굳이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일단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상한가를 갔는데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자면 일단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까 뭐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스마트 안경, 스마트 맞아요. 안경이 나왔죠. 네, 그런 부분에서도 작용할 수 있고 사실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힘이 많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다가 오늘 이제 메타에서 증강현실 기기에서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오라이언이라고 했습니다. 오라이언이라는 이제 스마트 안경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 주면서 그에 대한 수혜를 또 봤던 게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애플 이제 증강현실 안경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전자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또 나와줬어요. 그런 스마트 안경이. 이렇게 된다면은 저는 이제 앞으로의 이런 메타버스 시장 그리고 스마트 안경에 대한 수요도 많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미 애플이 시작을 했고 손을 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 안경에 또 관심이 많아졌었는데 이 오라이언이 스마트 안경이고 증강현실 기기인 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또 여기서 하나 더 이슈가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에서 이제 그 나이비스 아십니까? 이제 또 그 에스파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아, 알죠. 네, 그 거기서 이제 뭐 넥스트 레벨 뮤직비디오, 불렀던? 그쵸. 그 뮤직비디오에도 참여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서 제작을 참여했었어요, 나이비스에.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라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나이비스가 사실 사람이 아니라 버추얼 아티스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이 나이비스에 대해서 제작을 참여했고 그리고 이제 또 소식이 하나 있는 게 SM하고 또 뮤직비디오 그리고 뭐 콘서트, 신곡 피처링 같이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 9,1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재료는 충분하거든요. 재료는 충분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자, 한번 저랑 재무제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자이언트 스텝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재료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문제예요. 3년 연속 적자라는 게 좀 가슴이 아프지만 재료는 충분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를 뽑아줄 수 있었고 그 시세가 바로 오늘 상한가를 만들었었죠.
그런 부분에서도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수혜를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청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인 거는 되도록이면은 매매를 하시는 쪽에서 좀 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자, 그래가지고 BPS를 보셔도 4,300원이에요. 자, 그럼 종합 차트가 지금 BPS 청산 가치가 8,200원인데 4,000원입니다. 자, 물론 오늘 상한가를 갔었고 그 재료에 힘입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9,100원까지 평단가가 올랐으면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저한테 전화를 주셔야죠. 그래서 9,100원 이상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9,100원에서 9,200원 사이까지 올라오면은 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는 것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일단 올라오는 거 보고서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재전략 드릴 테니까요. 지금 평단가까지 오면 다시 연락 주세요. 햄버거 세트 저희 선물 드릴게요. 3259번님.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너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카니님도 오셨고 우리 또 꿈돌이님, 투더리스멈님은 햄버거 먹으러 가야겠다. 햄버거 드시면서 방송 함께 봐주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 카니님도 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저희도 받고요. 전화 하나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도 궁금하신 종목은? 저 매드팩토고요. 매드팩토 평단가는요? 평단가는 11,000원 정도 돼요. 어느 정도 담고 계세요? 지금 10% 정도? 뭐 네. 어떤 이유로 이 매드팩토라는 종목이 좀 매력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타점에 들어가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사실 그 친구가 추천해줘가지고 네. 매수를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올해 초에 딱 1월, 2월쯤 이렇게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때는 잘 갔어요. 근데 뭐 이렇게 쭉쭉 지금 빠지고 있고 박스권에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 벡토서팁 다발 골수종 효과가 입증됐다 하면서 뭐 긍정적인 얘기들은 있는데 기사는 전문가님이 보시기엔 주가가 왜 안 간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지금 네네. 들리시고 계시죠? 일단 친구가 추천해줘서 샀다고 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친구의 말을 듣고 하는 건 주식이 아닙니다. 네, 저는 주식은 혼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분한테 이거는 이런 종목을 좀 알려드린다는 건 그거는 이제 원수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 정도예요? 네, 아무튼 네. 매드팩트가 우리 시청자님이 11,000원에 10%를 하셨어요. 사실 이 맞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에서 벡토서팁이랑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있죠. 키트루다. 키트루다랑 이제 병합해가지고 임상 이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기 종료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 종목이 한 9개월에서 8개월, 9개월 정도 전까지만 해서 조금 각광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했고 또 이제 뭐 우리가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수급도 굉장히 많이 돌아가면서 약간의 상승폭은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았는데 왜 다른 종목들, 다른 제약바이오는 매드팩토 말고 다른 종목들은 다 많이 올라가는데 매드팩트만 그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자진취하를 했었어요. 그 임상 시험을. 근데 왜 자진취하를 했냐고 보니까 비소세포 폐암에서 이제 병행요법 전략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다르게 해가지고 더말루밥병용 요법으로 이제 다시 갈아탔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략을 다시 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전략을 다시 짰다고 한들 임상 이상을 빠르게 종료했다고 한들 일단 전략을 다시 짰다는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소세포 폐암 관련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약바이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는데 이게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제약바이오도 재무제표를 어느 정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 중 하나예요. 일단은 매도팩트를 기업 분석을 보신다면은 임상 1상, 2상 그리고 3상까지 가기에는 돈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돈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 물론 섹터나 어떤 테마, 이슈로도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이언트 스텝이죠. 다시 갈게요. 자, 매도팩트 갈게요. 네, 영업이익 적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사실상 지속적으로 올라가려면은 진짜로 비소세포 폐암 관련 부분에서도 뭐 상을 타거나 임상을 성공했다거나 다시 한번 수급이 또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 중 하나가 제약바이오인데도 오늘은 좀 지지부진해요. 지지부진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도 제약바이오하고 섹터가 굉장히 많이 수급이 몰렸을 때도 매도팩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큰 상승률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비소재판평 관련주 중에서도 임상시험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어느 정도 이제 꿈을 먹고 산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꿈이 소재가 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이렇게 약간 지지부진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11,000원 구간까지 올라간다면 사실 저는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제가 11,000원까지 부근까지 올라갈 거야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시세를 볼 수 있는 것도 어찌됐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를 좀 기대해보면서 우리가 큰 하락폭을 맞이했었고 여기서 양봉이 많이 나왔을 때가 있어요. 저는 여기가 또 하나의 힌트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줄을 딱 그어보면은 얼마라고 돼 있죠? 9,600원에서 9,500원 사이까지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있잖아요. 비중 축소를 하는 것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지금 듣고 계시죠? 네네. 네, 친구가 주는 종목 말고 제가 오늘 또 8시에 무료 방송 하거든요. 그때 좋은 종목 하나 받아 가세요. 아시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네. 너무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다 가는데 왜 내 거 안 가나 그런 생각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그 속상한 마음을요 조금은 좀 누르시고 잠시 뒤에요 우리 또 전영욱 전문가님 공략주 나가거든요. 네. 네, 그거 한번 보시면서 수익률 좋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길 바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선물 드릴게요. 햄버거 세트 드릴 테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너튜브 꿈돌이님께서 원수를 맺고 싶은 자에게 꼭지 주식을 알려줘라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 돈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좀 한다라는 생각이 외롭다면 주슐랭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또 아이디어 얻어보시고 수익에 대한 궁금증들도 이 밑에 나가죠? 문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전화 사연이 많이 왔다고 하니까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네. 어느 지역에서 전화 주셨어요? 밖에 나와서 지금 전화 중이에요. 밖에 나와서 알겠습니다. 지역이 어디는지 궁금했는데 종목명 바로 네. 갈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대한유팜 대한유팜 8,840원 8,840원에 비중은요? 8%요. 네, 알겠습니다. 대한유팜 사셨을 때 왜 사셨다는지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뭐 때문에 좀 매수하셨어요? 싸고 바닥인 것 같아서 매수했어요. 싸고 바닥인 것 같았다. 네. 근데 좀 바닥이 아니었다라는 게 좀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지금 대한유팜은 바닥권을 좀 횡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샀는데 네. 그건 조금 아니고 조금 더 빠지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박스권에서는 이탈되진 않는 움직임이기 때문에요. 뭔가 네. 시원한 퍼포먼스가 나오려면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쵸. 있을까요? 일단 대한유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대한유팜에서 이제 한 3일 전인가 4일 전쯤에 이제 독감 치료제를 이제 출시를 한다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이제 MP 플루프리믹스라는 이제 독감 치료제를 이제 한 번씩 이제 또 재료가 또 나와줬는데 이런 재료가 나와줄 때마다 또 대한유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뻥 뛸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대한유팜의 특성이라고는 하는데 일단 재료는 좋아요. 재료는 좋고 이 시장 상황에서도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제약바이오 그리고 대한유팜에 대한 수급도 어느 정도 들어와주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투자자를 같이 보신다면은 사실 외국인이 부재가 좀 있고 기관에서는 관심을 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적정선이 온다면은 대한유팜에 대한 수급도 들어와 준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한유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시세 분출을 좀 크게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지금은 바닥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바닥을 점점 다져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8,840원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8,840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우리가 어떻게 했죠? 이전 종목은 영업이익이 빨간불이었는데 이 대한유팜의 지금 영업이익은 검은색 글씨로 있거든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3년 연속 적자가 아니라 흑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종목 선정은 또 잘 하셨다. 근데 BPS도 7,800원에 ROE, PBR도 1.16배로 좀 적당하게 있는데 이 종목 자체가 이제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신약을 또 개발한다는, 그러니까 신제품을 또 출시한다는 그런 이제 이슈와 재료 속에서 다시 한번 대한유팜이 한 번 더 뛸 수 있다,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은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 있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충남 사람이어가지고 가끔 사투리가 나옵니다. 예? 잘 보세요.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화면을 보고 계시면 여기를 보세요. 양양, 양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음봉일까요? 양봉일까요? 그죠? 근데 앞에 봤을 때 뒤에를 보면은 여기가 음봉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양양, 양양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양봉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면 그 순간에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될 게 다시 한번 바닥을 조금씩 다져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좀 밀릴 수도 있는데 그에 따라서 주가도 좀 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8,840원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8,840원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랑 약속 하나 하셔야 돼요. 뭘 약속해야 되냐면 대한유팜은 오래 가져간다기보다는 좀 짧게 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일단은 최고치가 11,700원이었어요. 11,700원까지 직전 고점을 뚫어버린다? 요것도 아니죠. 그래서 약간 낮은 하방 구간에서 저는 9,800원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800원 정도로 그 부근에 딱 도착했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은 바로 수익 보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방법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양양 이거 패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차트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궁금증 추가적으로 더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다 해소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주슐랭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선물도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아주시면 선물 쿠폰 저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한유팜도 보고 있는데 금융주단에 오늘 사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하나 더 볼게요. 9062번님이 우리금융지주 신청해 주셨습니다. 15,077원에 40% 비중인데요. 제가 이거에 12,000원에서 공모주 우리벤처 파트너스 합병으로 평단이 올라갔는데 어느 정도 목표가에 정리를 하는 게 정말 좋을까요? 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공부를 좀 하시는 분인 것 같고 분석도 네. 좀 해주신 분인 것 같아요. 목표가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요? 이제 비컷 이후에 또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이런 소식들도 네. 좀 나타났거든요. 3% 금리 좀 받아낼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도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옛날부터 지주사를 좀 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그쵸.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15,077원입니다. 근데 지금은 15,970원에서 수익 구간이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가 됐고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도 조금씩 끌어올릴 수 있다. 저는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잡혀져 있죠. 그래서 은행장 선입 절차를 도입을 한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영진 책임론이 좀 등장하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약간은 눌릴 수 있는 또 그런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이슈들이 조금씩 해소가 될 때 다시 한번 저는 직전 고점을 좀 뚫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사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금리 인하가 되었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 은행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 어떻게 하죠? 이자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듭니다. 그럼 은행이 안 좋을까요? 아닙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면은 사람들은 이제 소비 심리가 어디로 가냐면 부동산 쪽으로도 또 쏠리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의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면 은행은 어찌됐든 또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앞서 얘기했듯이 제가 오늘 금융주 관련해서는 조금 직전 고점을 뚫을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님이 만약에 여기서 어디까지 해야 되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지? 이걸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17,000원 구간에서 매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커요. 왜냐하면 직전에서 16,960원까지 갔었고 여기서 뭐 비중 확대를 해서 뭐 불타기를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는 전략 저는 그런 전략 별로 싫어하는데 17,000원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님은 매도해 주셔서 수익 실현하시고
또 좋은 종목 찾아가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매매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한테. 네. 네, 일단은 좀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금융주단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고 계신 분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무튼 여기에 대한 전략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주사가 금융주단에서는 좀 가장 좋다라고 지금 전용우 전문가님은 이야기해 주시네요. 자, 그리고 우리 꿈돌이님이 너튜브로 충청인 가이드 전문가님 사투리 써도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데 우리 전용우 전문가님 편하게 사투리 쓰시면서 방송하셔도 됩니다. 자, NC소프트 전화 그러면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인지 좀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네, NC소프트고요. 네. 매수가는 30만 1,000원이고요. 네. 10% 비중이고요. 30만 1,000원이면 굉장히 좀 많이 빠졌네요, 지금. 네, 건 2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좀 오르길래 팔려다가 못 파셨어요? 오른다 그래가지고 안 팔았거든요. 어떡해. 그러게요. 딱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그쵸? 네네. 안 그래도 반에다도 항상 이거 좀 줄이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 좀 타이밍을 좀 놓치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한 번 타이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네네. 할게요, 시청자님. 네, 전문가님 보셨을 안녕하세요. 때요. 어제는 사실은 또 잘 갔던 종목이고요. 오늘도 한 20만 7,500원까지 터치를 했단 말이죠. 물론 네. 평단가는 높긴 하지만 이때 좀 물타기를 했다면 탈출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지금 굉장히 아쉬워하시는데 오늘 또 왜 이렇게 또 깊게 빠지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전용우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매수하신 평단가보다 좀 많이 내려가서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는 낮지만 이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 자체로 보다 보면은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최근에 언어 모델 라마바르코 LML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어떤 회사에서 신제품을 공개하고 또 좋은 종목으로 계속 갈 때는 좋은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아쉬운 게 오늘 좀 6% 가량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네. 예, 이거는 있잖아요. 왜 빠지는 거냐면 일단 증강현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증강현실에 대해서도 NC소프트 관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이언트 스텝에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현상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AI 모델이 아니라 그러니까 증강현실에 대한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NC소프트에 대한 좀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1조 5천억의 매출액을 내고 있었는데 영업이익이 2024년 4분기 쪽에서는 거의 좀 약간 절반 좀 안 되게 700억으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영업이익은 좀 절반 이하로 좀 기록이 되고 있어서 다소 아쉽긴 하지만 이 종목이 18만 원이라는 청산 가치를 갖고 있고 PBR, BPS 대비 PBR이 몇 배에 거래되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거의 1.1배거든요. 1.1배? 그러면은 저는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님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요. 지금 19만 1,800원에 기록되고 있고 오늘 좀 하락폭이 좀 컸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이 5%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좀 낮추는 겁니다. 아시겠죠? 1% 해도 괜찮아요? 네,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 주신 다음에 30만 원 부근에서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30만 원 부근에서 딱 그냥 매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30만 1,000원 부근에 오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수익 보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익 안 가져가요. 네? 수익 보고 큰 마음 먹고 조금이라도 좀 덜 손해봤으면 싶어가지고. 네네네. 네, 좀 지금 덜 손해 보고 싶으시구나. 근데 있잖아요. 이 기업 자체가 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NC소프트 자체가 굉장히 낙폭이 컸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뭐 사실 증강현실 부분에서도 수급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저는 이건 잠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폭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은 저는 그러면은 30만 원 선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네네. 그럼 일단 지금 5% 일단 추가 매수해서 한 30만 원 복원해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30만 원 부근에서 좀 수익 보고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또 더 수익 보고 싶다 하시면은 잠시 뒤에 수익의 맛을 통해서 공략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선물 드릴게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하나씩 좀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 볼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연을 주셔서 오늘은 정말 정신없네요. 9635번님 펜텍입니다. 지금 5,000원에 30% 비중 담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약간은 손실폭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도 진짜 좋은 거는 계속해서 양봉의 캔들을 만들어가고 우상향을 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라는 거 좋은 시그널로 볼 수 있는데 문명 뭐 주봉, 월봉으로 보면 아직도 우하향 패턴이긴 하지만 이런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전문가님 꾸준히 네.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나요? 아니면 좀 아직도 보수적으로 봐야 될 상황인가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일단 펜텍 같은 경우에도 뭐 지속적으로 꾸준한 실적을 내주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조금은 높았다. 예, 단기적으로 급등을 주셨을 때 들어갔을 확률이 좀 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또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이때 보시면은 이때는 블랙 먼데이여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거의 모든 종목들이 이 부분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봉 캔들이 좀 더 많이 나와줄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펜텍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일단은 여길 보시면은 108억입니다. 108억. 108억으로 전년 대비에는 다소 좀 낮은 폭으로 영업이익이 기록이 되고 있지만 또 자본금 그리고 부채 비율과 유보율 그리고 ROE, ROA도 문제 없이 기록이 되고 있고 청산가치 그리고 PBR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비중도 조금 많은데 비중도 많으신데 평단가도 높으세요. 이게 진짜 아쉬운데 저는 여기서 단기적으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펜텍을 매수하셨잖아요. 그 펜텍의 안에서 5,000원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나는 좀 오래 기다릴 수 있다. 나는 좀 이 종목을 끝까지 좀 많이 들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이 종목을 끌고 가셔도 돼요. 어찌됐든 펜텍이라는 종목 문제가 없고 게다가 이 종목 또한 계속해서 흑자로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펜텍 있잖아요. 이 종목이 상장한 지 좀 얼마 안 됐거든요. 저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 편은 아닙니다. 조금은 무겁게 생각하는 편인데 적어도 3년은 지나야 그 종목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고서 항상 좀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반등 주면서 여기서 좀 바닥을 찍고서 우상향할까 하는데 여러분들 신규 상장 종목 보시면은 이런 그림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이 2023년, 2024년 나오고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양봉 캔들이 많이 나와준다면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시세를 또 분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랑 똑같게? 여기랑 똑같게.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시세를 분출하는 걸 본다면은 이 부분에서 좀 부딪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비중을 조금씩 덜으시면서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비중을 덜으시면은 조금씩 다른 종목을 또 쳐다보면서 다른 종목에 대한 매매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가 차트 아까 보면서 빨간색을 동그라미 친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 다시 한번 캡처하시고 비중 그때 덜면서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펜텍 그래도 나쁘진 않은 종목이다. 피드백 주셨어요. 저희 선물 드릴게요. 햄버거 맛있게 드시라고 햄버거 세트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KG 이니시스 빠르게 하나만 볼게요. 9103번님의 사연이고요. 1,500원 그리고 35% 비중입니다. 지금 손실권에 있는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펜텍이랑 주가 차트는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으나 어떤 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줘야 될 때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때가 안 나온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좀 언제가 될까요? 그 때를 알면은 저는 신이겠죠. 근데 매출단, 뭐 영업이익단 이런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적자도 없고. 그렇죠. 네. 근데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가니까 그쵸. 뭐 어떤 게 문제인가 그게 고민이에요. 이게 좀 아쉬워. 이제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좀 들여다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긴 하지만 이제 여기서 본다면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있잖아요. 낚시 관련 전자결제 서비스를 또 납품한다는 이제 서비스를 준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제가 봤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낚시에 대한 거를 기사로 내보내고 그런 거를 이제 이슈로 나타낼 정도면은 이 기업이 좀 이제 다수 그러니까 박리담의 형식이 아니라 좀 충성 고객을 좀 만들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애플페이 섹터로도 분류가 되고 있고 전자결제 섹터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애플페이나 전자결제 섹터에 대해서도 지금은 많이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전자를 낚시로 하냐 지금 질문 올라왔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어바웃피싱이라고 있죠. 어바웃피싱이라는 이제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을 이제 납품을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 KG 이니시스도 수수료를 챙길 수 있고 뭐 그래서 충성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낚시 그리고 우리가 또 낚시하면은 굉장히 좀 무거운 무거운 취미거든요. 뭐 매니아층만 하잖아요. 그렇죠. 장비값도 많이 들고. 근데 거기서 이제 낚시 매니아층만 한다는 것을 또 예상해 본다면 충성 고객층을 조금 이제 보유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 좀 캐시카우 정도로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KG 이니시스 어바웃피싱이라는 낚시 용품입니다. 낚시 용품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뭐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 종목이 다시 상승을 한다면은 모멘텀이 좀 필요하거든요. 모멘텀이 필요해줘야 되는데 그 큰 모멘텀이 뭐 어바웃피싱에 대해서 뭐 납품을 한다고 해도 그게 실질적으로 이 주가에 큰 영향이나 이슈로 작용하지는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종목이 어떻게 해야 올라갈 것 같냐라고 한다면 KG 모빌리티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KG 모빌리티가 다시 상승을 하려면은 우리가 옛날에 2023년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죠. KG 모빌리티 한번 차트를 볼게요. 그러면 2023년쯤이었나? 그때 한번 좀 크게 상승을 했던 기억이 나요. 2023년쯤에도 조금 우상향의 그림을 그렸었는데 여기서 8월 24일이죠. 크게 장대 한번 뽑고 윗꼬리를 달다가 우상향으로 들어가고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왜 올라갔냐라고 제가 이때 기억하기로는 이제 중국 비아티하고 이제 국내 배터리 공장의 이제 신규 건설 추진에서 상승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사실 KG 이니시스에 대한 이슈보다는 KG 모빌리티대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반사이익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이 KG 모빌리티의 회사가 뭘 하는 겁니까?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모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볼 수 있겠다. 그러면 KG 모빌리티를 조금씩 차트를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KG 이니시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1,500원이잖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1,500원에 비중 35%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강남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많이 뭐 실험을 하고 있다.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재료가 있어요. 사실 그 초록색 검색창에 전기차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KG 이니시스는 KG 모빌리티를 같이 보면서 이 종목을 계속해서 팔로잉하면서 1,500원 이상으로 우리 시청자님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니시스에 대한 이슈보다는 모빌리티에 대한 이슈를 좀 팔로잉 해주면서 직전보다는 약간 높은 가격에서 종가를 마무리했던 1,700원 선에서 저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어요. 결국은 어차피 대장은 모빌리티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장 보고 나서 이니시스 같이 따라간다 이 말이거든요. 차트 두 개 다 같이 보셔야겠습니다. 모빌리티 보시면서 1,500원 이상으로 가는지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햄버거 선물 세트 저희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상담 저희 마무리하겠고요. 이어서 또 전문가님의 수익률 만나봐야겠죠.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전유국 전문가 픽 술개마 탑5 살펴보시죠. 한네트, SPG, 종근당, GSE, FN가이드까지 보이시죠? 하나가 무려 400%가 넘는 상승률입니다. 자, 이런 시장에 저런 종목이 있는 거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씩 얘기 나눠볼게요. 네, 야 정말 쓰리스타답다. 아무나 이런 종목 하는 거 아니다 생각이 들 겁니다. 일단은 뭐 전영욱 전문가를 쓰리스타로 만들어준 종목은 영욱인 가이드가 아니라 FN 가이드입니다. 지금 보시면 400% 돌파했고 전체 전문가 중에서도 1위를 지금 등극하셨어요. 방송에서 지난주에 매도 의견을 제시한 이대로 이번 주에 보니까 하한가를 오늘도 갔는데 들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분들에게도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네. 저는 있잖아요. 지난주에 별 하나 넘어서 3스타까지 가겠다. 예, 저는 한다면 하는 남자입니다. 자, 그래서 FN 가이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매도하셔라.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의견을 드렸냐면은 결국은 있잖아요. 결국은 이 종목이 옆집 철수 엄마 그리고 옆집 영희 엄마가 FN 가이드 이러면은 그때가 매도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23일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경영권 분쟁 소식에 FN 가이드 상한가 이런 소식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차트를 보실게요. 자, 차트 보시면은 23일에 이날이에요. 상한가 갔어요. 그리고 따라갔었거든요. 야, 또 상한가 갔네. 이러다가 진짜 뭐 또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어떻게 됐죠?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내려갔죠. 그러니까 기사가 23일에 나왔었습니다. 경영권 분쟁 소식 속에. 거기서 후속 기사가 뭐냐면요. 결국은 신규 매수 진입자도 많이 나온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있잖아요. 섹터가 아무도 모르는 섹터 있잖아요. 예? 이 FN 가이드를 제가 7월에서 8월 사이, 7월 초쯤에 7월 중순쯤에 제시를 해드렸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이 부분에서 FN 가이드를 제시한다고? 아무도 모르셨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제 영역은 있잖아요. 제 영역은 사실 8,000원을 좀 넘어서 15,000원까지가 제 영역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뒤로는 무슨 영역입니까? 그 뒤로는 테마, 이슈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거기까지 안 봐요. 늘 기준과 원칙대로 내가 볼 수 있는 그 선을 딱 정하고 거기까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희 엄마, 철수 엄마까지 다 FN 가이드 거리면 우리는 거기가 매도 시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깔끔하게 가는 그런 방법과 전략들도 많으니까 오늘 8시에 무료 방송하거든요. FN 가이드에 대해서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알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FN 가이드 412%입니다. 와, 내가 상한가 2번 갔을 때만 잡았어도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매도 시점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정말 매도는 기술입니다. 예술적으로 어떻게 매도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핸드폰을 카메라를 딱 눌러주시고 렌즈를 여기 가까이 갖다 대시면 돼요. 링크 나오면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오늘 밤 8시에 전영국 전문가님이 FN 가이드를 언제 매수했고 언제 매도했는지 예술적인 타점과 매도 시점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GSA입니다. 17.03%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종목. 제2의 FN 가이드 될 수 있는지 저 그거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저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보시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증산에 이제 좀 나설 거라는 그런 전망이 함께 되면서 리비아발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GSE 주가도 많이 급락을 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어쨌든 GSE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4,010원으로 드렸어요. 제가 왜 목표가를 좀 짧게 드렸을까요? 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사실 이 시장이 지금 제가 이 종목을 제시해 드렸을 당시까지는 굉장히 좀 폭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변동폭이 되게 컸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상 종목을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 또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세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목표가를 닫고서 오늘 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한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 종목을 처음 제시해드렸을 때도 결국은 하반기까지 뭐 배당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결국은 GSE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고 경남 지역에 대해서도 가스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정치가 나오고 실적이 또 한 번 나와준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목표가는 다 달았지만 만약에 내가 하반기까지 배당의 매력도 느껴보고 싶다. 하반기에도 기대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보유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목표가를 4,010원에 드렸지만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하면서 4,250원에 좀 더 상향 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향 조정을 조금 더 했고요. 지금 4,010원, 4,055원 얘기해 주셨는데 GSE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댓글에 우리 존중님이 진짜 한다면 하는 분이구나 라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정말 수익률 미쳤어요 하는데 더 앞으로 잘 갈 종목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제2의 FNA 가이드를 꿈꾸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공략주 저희 힌트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자, 수익의 맛 힌트입니다. 미음, 티귿, 리을, 시옷인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사진을 보면은 이제 뭐가 있죠? 사진을 보면은 이제 뭔가 이제 미래지향적인 자동차 막 이러면서 지금 도로도 막 새롭게 깔린 것 같고 근데 저는 힌트를 드리자면 저기 안에 운전자가 있을까요?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춰보시기 바랄게요. 네. 많은 얘기가 있어요. 뭐 미음, 티글, 리을, 시옷하니까 뭐 털렸어? 마탕 리스, 물타 리스. 난 물 안 탄다 근데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마탕 먹고 싶다. 멀티룩스 뭐 이렇게 있는데 요 중에서도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댓글 쭉 보이시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딱 하나 그분께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는 거 물타리 사람아.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물탈 이사라마 마이클 네. 23님께 저희가 그러면 햄버거 선물 오늘 이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9083으로 지금 당첨됐어요.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물탈 이사라마가 아니라 어떤 종목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수익의 맛 가져온 종목은 바로 모트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뭐 또 어제부터 강남에서 이제 그런 소식이 있었죠. 자율주행 택시가 이제 모범으로 시험을 보인다. 뭐 이렇게도 해서 어떤 상승 재료에 대한 거는 국내에서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 재료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고 근데 또 테슬라에서 10월 10일에 로보택시가 이제 출시를 한다. 뭐 그런 소식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에서도 반사이익을 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에서 자율주행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을 선언을 했고 현대차에서 이제 구글 자회사인 웨이모 그러니까 현대차랑 이제 웨이모랑 같이 하는 위탁 생산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 모셔널이 있어요. 예, 해외 법인입니다. 로보택시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근데 그 모트렉스는 이제 모셔널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후성 모니터, 외부 모니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좀 좋은 재료가 있죠.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또 하나의 이슈가 있던 게 국가안보 이유로 커넥티드 차량을 좀 전면 금지하겠다. 그리고 SW 중국산 부품을 규제하겠다는 발언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사실상 우리나라 자율주행 전기차 부분에서 경쟁 상대가 됐던 중국에서도 우리가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수입차 시장에서는 좀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12,040원, 12,040원으로 매수가 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3,900원 드리면서 손절가는 1,300원으로 제가 모트렉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자율주행 파운드리 사업으로 인해서 호조를 좀 볼 거다라고 하면서 13,900원 그리고 1,300원 손절가 라인이고요. 12,040원은 매수가입니다. 모트렉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랄게요. 자, 한 주간 여러분들 또 전유목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을 텐데요. 다음 시간에도 전유목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오후장의 시장 흐름들 점검하고 가시죠. 오후장 킥포인트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오후장 킥포인트의 박수연입니다. 오늘도 오전장 흐름과 함께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볼 텐데요.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21%, 코스닥도 0.25%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장이 좋았던 만큼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가 필요한 건가 싶은데요. 자세하게 오전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열어볼게요. 네, 코스피 일중 차트를 열어본다면요. 오전에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오후장으로 넘어가는 듯 할 때쯤에 추세 전환하면서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까지 끊이진 않았지만요. 기관들 사이에서 매도 물량이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오후장 전략까지도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코스닥 일중 차트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마이너스권대에서 보내고 있는 듯 했는데요. 여전히 공방을 펼쳐가면서 현재도 마이너스권대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대장주로 떠올랐었던 반도체가 크게 움직이니까 지수가 크게 올라갔었죠. 그만큼 여전히 반도체가 우리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파이가 크구나 실감했던 하루였기도 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마이크론의 실적에 의한 반짝 상승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많이 들렸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 강세권에서 그래도 굳건히 버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반도체가 보통 SK 하이닉스 같이 따라갔는데 오늘 계속해서 보합권대에서 머물고 있고요.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테크뱅이 어제 시세 좋았는데요. 크게 올랐던 만큼 오늘 낙폭이 깊게 잡히고 있습니다. PSK홀딩스도 어제만큼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소 아쉽습니다. 아까까지는 또 마이너스권대에 머물고 있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일중 차트 열어보면서 자세한 오전장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작할 때는 좋았습니다.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 여지껏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야지 싶었는데요. 오후장 들어가면서 보합권대 머물더니 계속 공방을 펼쳐나가면서 다시 상승폭을 다 반납해낸 모습입니다. 결국은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인 건가 싶기도 한데요. 우울하지만 여기까지 얘기해보고요. 거래량 크게 잡히는 아이들 중에서도 조금 높은 시세 나오고 있는 종목도 함께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KTCS인데요. KTCS의 일중 차트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 급등세 그려나가고 있고요. 3,005원 정도에서 거래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올랐었던 만큼 오늘 오전장에 이어서 오후장까지도 계속해서 좋은 수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큰 호재가 터졌습니다. KT가 현대차 그룹의 커넥티트카 회선의 독점 공급 계약을 따냈다고 합니다. KTCS 같은 경우는 KT의 자회사로서 고객 서비스 운영을 주로 담당해왔다고 하는데요.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호재의 수혜주로 반짝 떠오르고 있는 듯하니까요. 오후장까지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종목인 것 같아서 함께 가져와 봤습니다. 상승 하락 종목도 가볍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 보였던 패션 의류주들도 오늘 계속해서 오후장까지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일리트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폰즈그룹도 12%, 동인기현도 10% 하면서 낮게 떨어졌을 때도 7%, 거의 12%까지도 강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낙폭이 큰 종목들도 있습니다. 바로 조선주인데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오전 내내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5조 규모의 컨테이너선 신조 프로젝트를 중국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늘 주가의 발목을 잡는 악재로 작용한 건데요. 현재 조선주 살펴보시면 삼성중공업 6%,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7%까지도 낙폭을 키웠습니다. HD 현대미포도 5% 내림세 기록하면서 조선주의 전체적인 종목들이 오늘 다 파란불 일제히 켜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후장 전략을 챙겨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 금요일 장인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과 함께해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참 방긋 웃었던 시장이지만 오늘은 다소 상승분을 납부하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이 많은 만큼 오후장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후장 어떻게 전략 챙겨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정말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좋았죠. 정말 시원하게 상승을 하고 그동안 힘들게 했었던 반도체를 포함한 다른 종목들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어둠이 끝났고 어둠 속의 터널에서 나와서 이제 밝은 빛을 보면서 신나게 달리기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속도가 상당히 더딥니다. 스포츠카 탄 줄 알았는데 차가 상당히 오래된 차였던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오늘 좀 드는데요. 시장이 하락하고 있죠.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외국인 매수를 굉장히 많이 기다렸어요. 어제 그래서 외국인이 약한 현물 기준으로 코스피에서 5천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이 확실하게 돌아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외국인이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 그래서 아쉬움이 좀 더 커지는 그런 시장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외국인이 매수를 하긴 하는데 매수 금액이 어제보다는 좀 못해요. 지금 2,457억 원, 장 끝날 때까지 한 3천억 원 좀 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체 총액 기준
기준으로 해서 낮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외국인의 매수 금액이 어제보다 좀 못하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수가 올라가니까 또 이번엔 기관이 발목을 잡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을 때 금융투자가 중심이 된 기관이 이 물량들 잘 받아가면서 지수 잘 버텼었는데 2,500선대에서 매물 샀었던 이 기관들의 물량들이 오늘 매물이 좀 나오면서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은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매수하는 건 좋으나 기관이 매도가 나오는데 이 매도가 앞으로도 지수가 유지가 되거나 좀 떨어지더라도 물량이 좀 더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금융투자가 그동안 많이 샀었거든요. 6일 동안, 7일 동안 금융투자가 많이 샀었고 오늘 매도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짧은 매매를 선호하기 때문에 지수가 좀 더 올라가거나 한 이 정도만 있더라도 금융투자의 매도는 계속적으로 좀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에서 물론 이게 2,700선으로 계속적인 트라이는 하겠습니다만 매물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 봐야 되겠죠.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좀 보합권이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SK하이닉스 2.5% 올라가는데 여기도 근데 아쉬운 부분들이 또 있어요. 매물이 계속 나옵니다. SK하이닉스도 음봉 만들어주고 있죠. 62선은 살짝 터치하고 아래로 좀 떨어지면서 음봉 나타낸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반도체에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간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긍정적인 상황이고 보통 매수와 매도가 맞섰는데 외국인이 매수한다 그러면 매물을 받는 시간은 좀 필요하지만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금융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KB금융이 주주 환원책 좀 더 강하게 해서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다. 이 밸류업이 서로 경쟁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지 못한 종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밸류업 종목에 포함된 종목도 다 같이 경쟁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쁠 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경쟁 관계는 어느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포함이 못 된 종목들 포함되려고 계속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밸류업 종목들 좋은데 여기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가면서 시장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섹터 3개 꼽아봐라. 그럼 반도체, 밸류업 그리고 이 의약품, 헬스케어 섹터거든요. 이 세 섹터인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좀 쉬고는 있습니다만 반도체와 밸류업이 좋은 모습들 나오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인데 이 안에서도 좀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반도체 안에서도 오르는 종목, 떨어지는 종목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은행주 내에서도 KB금융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좀 덜 오르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오늘 같은 경우 바이오 종목들, 헬스케어 종목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이 부분들은 좀 복합적이죠.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섹터, 반도체 지금 가격 좀 싸 보이고 우려가 많이 해소돼서 반도체라든지 밸류업 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자금이 더 늘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럼 우선 수익 많이 났었던 이 섹터에서 좀 매도를 하고 넘어가자라는 이런 물량들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이 헬스케어가 굉장히 뭔가 잘못하고 악재를 만났다라기보다는 자금의 이동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은 조금은 더 받아야 되겠는데 추세적인 부분들은 아예 바뀌어서 다시 하락으로 해서 이전 자리로 돌아온다. 이런 정도까지는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은 지수 상승을 위한 모멘텀 혹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고용지표 좋죠. 경제에 대해서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달러와 약세 속도도 더뎌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나쁠 건 별로 없는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수가 또 얇은 박스권에 묶여서 좀 약간 횡보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당분간은 좀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성장하기 위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어떤 특징주를 좀 짚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에 중국이 상당히 많이 주목받고 있죠. 중국 관련된 현대제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제철 철강주들 몇 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업황이 부진했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우선 이 가격이 싼 철강들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소비가 덜 되니까 중국 내에서도 중국의 철강사들 굉장히 많죠. 제철소에서 철강들이 많이 넘어옵니다. 수출량이 늘어났죠. 중국에서 생산된 철강들 품질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가격이 압도적입니다. 이 중국산 철강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이익단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첫 번째로는 중국 경기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나오고 있죠. 지급준비율 인하로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을 계속적으로 나타내려는 이번에는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좀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철강 수요는
기대를 해봐도 될 만큼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사실 실적은 좀 아쉬울 수 있어요. 3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보다는 원래 3분기가 좀 더 호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철강 같은 경우에는 근데 2분기보다 그러면 3분기가 영업이익이 좀 더 높게 나와야 되는데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면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좀 아래다라는 얘기거든요. 3분기 실적 자체는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중국의 경기 부양책 나온다라면 굉장히 좋죠. 경기 부양책 나오면 중국에서의 소비가 늘어나고 그러면 중국 내에서 철강 소비가 늘어난다. 중국에서 외부로 밖으로 수출하는 철강 물량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철강 가격에 있어서는 훨씬 현대제철에 유리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기저효과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 건축 착공 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8월까지 국내 건축 착공 면적이 11%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작년에 너무 많이 줄어든 부분들도 있지만 늘어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국내에서 소비가 좀 더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 여기에도 봉현강 수요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제철 이런 부분들까지 좋고 그러면 4분기 늦어도 내년부터는 확실히 금년보다는 이익단이 좋아질 가능성이 여러모로 뭐 중국을 바라보든 국내를 바라보든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투심은 뭐 사실 중국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좀 낮은 쪽이라서 부담이 덜하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들어서 뭐 연기금 사실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사고 있고 기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고 있거든요. 이 4분기와 내년 실적 바라보면서 기관들이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은 아쉬울 수 있지만 항상 주가는 선반영하니까요. 중국 부양책의 수혜주로 오늘 현대제철 자세히 짚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의 윤정식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후장 킥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동현의 리포트 기동현입니다. 오늘도 리포트 2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 리포트는 금융이고요. 두 번째 리포트는 이제 식음료로 가져왔습니다. 우선 금융 섹터 리포트 먼저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주제를 먼저 발표를 해드릴 건데요. 리포트 제목을 이번에는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빠지면 사야지. 주식시장의 논리를 관통하는 한마디인 것 같아서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항상 생각하는 단어지만 마음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이거 빠지면 사는 게 쉬웠으면 주식시장이 엄청 쉬웠을 텐데 이것 때문에 좀 우리 시장이 좀 매력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레포트 점수는 85점 드렸습니다. 한마디만큼이나 레포트 내용도 상당히 간략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추가적으로 선호주, 최선호주들에 대한 어떤 레포트도 좀 커버리지로 제시를 해줬으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점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밸류업 지수가 이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탈락한 굵직한 금융주들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인데요. 금융업종 내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은행으로는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가 포함이 되었고요. 보험주로는 삼성화재, 메리츠, DB손보, 현대해상, 증권사 키움, 한국금융지주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기대했었던 삼성생명마저 굵직한 금융주들이 밸류업 지수에 빠지게 되면서 이 원인과 취지에 대해서 여러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교적 PBR과 ROE, 그러니까 상위 50% 이상에 포진되어 있는 금융주들이 포함이 되었고요. 상대적으로 낮은 PBR이나 낮은 ROE 종목들이 빠졌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은행에 비교하면 보험주들이 비교적 PBR 자체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상위 50개 이상의 금융주들이 대부분 PBR이 높게 포진이 되어
되어 있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PBR은 사실상 낮습니다. 0.43배 정도 되는데 왜 이번에 포함됐냐라고 하면 ROE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보험주들이 조금 선방을 해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밸류업 지수의 취지 자체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기보다 PBR, PER 그리고 ROE가 높은 종목들이 대거 편입이 되었다. 그러면 이로써 낮은 PBR과 낮은 PER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이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의도로 파악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각계에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 가지고 벌써 지금 한국거래소에서는 피봇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벌써 연내에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 밸류업 지수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뭐 금융업종이라든지 엔터주 이런 곳에서 밸류업 지수 발표되기 전까지를 불확실성으로 보고 이번에 발표가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섹터들에서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주가의 상승을 기대했었는데 연내에 다시 리밸런싱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금융주들 중에서 몇 개 종목은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엔터주들도 다시 불확실성이 도래되게 되는 상황. 이로써 반대 수혜를 얻게 되는 부분들. 바로 이번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들은 불확실성이라기보다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현재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의 경우에는 분기에 균등 배당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주사인 하나금융지주만 유일하게 결산 때 연말 배당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산 기준일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KB금융이라든지 우리금융지주보다 하나금융지주에서 수익률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미편입된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장 눈높이에 부합하는 어떤 밸류업 공시와 더불어서 현재로서는 비교적 낮은 PBR을 끌어올리기 위한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뭐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들을 발표할 공산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조금 더 주주환원책에 대한 내용들이 확대될 가능성을 두고 하나금융지주를 최선호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매수가 61,300원이고요. 목표가 69,000원, 손절가 5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입니다. 음식료주 안에서도 라면, 여러분들 자주 드시고 계시죠? 최근 들어서 K푸드의 인기가 지속되게 되면서 생각보다 증권사들 레포트 중에 음식료 레포트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 안에서도 라면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레포트 점수는요 90점으로 드렸나요? 90점으로 드렸습니다. 삼양, 농심은 있는데 여기 커버리지에 오뚜기가 빠져 있어요. 오뚜기도 라면을 하고 있죠. 진라면도 있고 열라면도 있고 참깨라면도 있습니다. 근데 커버리지에 빠져 있고 삼양과 농심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쉬운 마음에 90점을 드렸습니다. 자, 국가별 이제 라면 수출액을 보겠습니다. 연평균 5.3% 계속 라면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국내 라면 시장의 연평균 성장 규모입니다. 이게 글로벌 수출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2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한 20%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규모. 금액으로 치면은 약 80조 원 규모입니다. 다음 데이터를 보시겠습니다. 국가별 라면 시장 규모를 보시면요. 미국 이게 검정 점이 성장률입니다. 점유율 자체는 낮지만 성장률이 상당히 가파른 국가가 미국과 바로 멕시코입니다. 미주라고 부르면 좋겠죠. 북미와 남미 쪽에서 성장률이 가파르기 때문에 해당 두 국가에 어떤 기업들이 진출해 있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다음 데이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멕시코 라면 시장 규모 추이입니다. 연평균 16.5% 성장하고 있는 데이터 확인할 수가 있는데 MS를 한번 보십시오. 마켓 쉐어에서 압도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멕시코 시장의 90%에 육박하는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는 기회가 없을까요? 다음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다소 조금 밀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삼양식품과 농심의 라면 가격은요. 브라질 달러로 이제 레알이라고 하는데 15레알, 12레알 이 정도면 3,100원에서 3,800원에 팔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3레알
그리고 3.09레알, 이건 일본의 라면들인데 해당 제품은 7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음 이미지를 보시게 됐을 때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가입니다. 남미 그리고 미국 쪽에서 타 국가보다 국내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이미지를 바로 보시게 되면 그 마케팅을 가장 잘하는 곳이 현재로서는 농심입니다. 물론 삼양 입장에서도 최근에 챌린지가 있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고 농심도 바로 빠르게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 남미, 북미 그리고 유럽 쪽에서 가장 SNS 1인당 사용 시간이 높은 면이 있고요. 소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SNS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틱톡과 SNS를 꼽은 게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꼽은 게 바로 멕시코와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SNS에 집중하고 있는 게 농심이라는 것들. 그래서 농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호주를 농심으로 제시를 하고요. 수출이 지속적으로 고성장하고 있는 데이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월 월마트에 매대가 이동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까지는 월마트 매대 안에 에이시안푸드에만 국한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메인푸드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매대의 크기 자체는 5배 이상 증가를 하는 것이고 월마트 내 매출 비중은 10% 이상 더 점유할 수 있겠다라는 레포트가 나왔다라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6년도에 신공장이 또 가동을 하게 되면 현재 수출 물량은 약 5억 개 정도인데 26년도 신공장 가동하게 됐을 때 약 10억 개까지 라면이 팔릴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매수가는 38만 원에서 39만 원 밴드를 설정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미 오늘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눌림목이 나왔을 때 39만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49만 2천 원, 손절가는 35만 7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슐랭의 메인 디쉬입니다. 맞다이쇼 여러분들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요. 단기, 중기, 장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의 킥 종목 2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총 6가지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오늘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 여러분들도 하나씩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과 M 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먼저 단기 종목 얘기하기 전에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들 3가지잖아요. 네.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길건우 대표님? 좋은 종목. 좋은 종목. 우리 또 이주연 대표님은? 야무진 종목. 아, 이렇게 또 애매하네요. 그러면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단기 종목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기 종목 만나보시죠. 자, 두 사람은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연 대표님은 기대주에서 이젠 실적주입니다. 바로 SOS랩 가져오셨고요. 이에 맞서는 길건우 대표님은 로봇, 여전히 미래 먹거기로 레인 로보틱스 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뭐 미래 성장성 대 미래 성장성 그냥 둘 다 성장성을 보고 가져오신 것 같아요. 섹터가 겹치는데 관전 포인트를 먼저 들어볼게요. 이주연 대표님. 네. 이제 기대주가 아니라 실적주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가져오셨단 말이죠. 재무제표는 그렇지가 않던데요. 네. 근데 이렇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이제 앞으로 실적주가 될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춰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SOS랩은 국내에서 라이다 관련한 그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 분야는 크게 한 3개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인프라 이렇게 좀
좀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지금 세 가지 전부 다 이제 한 24년 올해부터 25년, 26년 이렇게 양산 계획이라던가 매출 계획이 좀 잡혀 있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4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에 대한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좀 정해졌고 얼마 안 남았다라는 점에서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3단계 이상 자율주행 본격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양산 매출이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자율주행이 이제 3, 4단계가 되게 되면은 그 라이다 부품도 기존 대비해서 2개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평소보다는 매출이 한 이제 2026년도에는 200억 정도 잡힐 걸로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던데 200억이면은 기존의 2023년도 대비해서 한 5배 정도 늘어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빠르게 좀 실적의 개선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10월 10일에 또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매매로 활용을 하셔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성장성으로 투자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매매나 아니면 기대감으로 좀 봐도 된다라면서 지금 SOS램 얘기해 주셨는데 단기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럼 우리 이지훈 대표님 단기 기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한 2주 정도 2주 정도 생각을 하고 봐도 된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길건우 대표님의 단기 기준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2주보다 좀 긴 거. 긴 거 단기여도? 네. 근데 3주 정도? 한 3주. 3주. 아니 근데 이게 단기로 무슨 차이? 그러니까 아니 단기로 가져온 게 3주인데 뭐 로봇주를 가져오셨잖아요. 네. 단기로 가져오실 거를 단기로 네. 가져온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죠. 단기로 갈 거니까. 근데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그제서 한 3주 정도 본다라고 그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나의 단기는 3주다. 그렇죠. 길긴 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또 10월 10일 로보택시 얘기했잖아요. 이때 자율주행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이때 휴머노이드도 아마 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에선 수급이 자율주행으로도 가겠지만 로봇에도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 방금 전에 이제 그 휴머노이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 하면 생각나는 로봇 하나 있지 않습니까? 휴보. 휴보. 그쵸. 네. 이 휴보의 메인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네, 요것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네. 당연히 이제 그 휴머노이드가 나오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수급이 조금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 때 의외로 그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사실은 이슈가 별로 없었어요. 이제 뭐 금리도 별로 높고 그 다음에 실적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수급이 들어올 만한 게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테슬라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요. 10월 달이 되면 클로봇이라고 하는 로봇 회사가 상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10월 달에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지금 하반기 되면은 지금 나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또 예비 심사 신청을 했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 얘네들도 또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고성 엔지니어링의 주관사 선정은 마무리됐고요. 아마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시기상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 그다음에 수급도 몰릴 수 있게 IPO도 예정되어 있고 지금 로봇 기업 IPO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조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3주다. 네, 그래서 단기를 3주로 온다라고 그런 말씀을 이유에서의 네, 맞습니다. 그러면요 로봇 관련 회사 중에 대표적인 게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밑에 이제 그 센서나 등등등 기업들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수급은 항상 대장주 먼저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네. 우리 댓글에 일주일 내로 난 단기를 보는데 2, 3주라니 했던 이유가 바로 일정이 있기 때문에 3주까지 보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이해됩니다. 레인 로보틱스 대장주로서 앞으로의 흐름들이 어떻게 갈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분은 좀 섹터가 좀 같았죠. 이번에 또 중기적으로 볼만한 섹터 종목들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 오늘도 통할까요? 중기는요. 순행식 시스템 최강자 한중엔 시스 들고 오시고 이에 맞서는 길건우 대표님은 이젠 기회장은 K-바이오입니다.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고 계시는데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는 섹터가 좀 같았다면 중기부터는 좀 변화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이냐, 그러면 아니면 또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눠지는데 중기로 와 자동차 부품 좀 보고 계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관전 포인트 한마디 딱 먼저 들어가 볼까요? 한마디요? 이 종목 뭔가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ESS 최대 수혜. 최대 수익 받을 수 있다. 네. 여기까지 또 얘기 들어보고요. 우리 길건 대표님은. 아니 앞으로는 좀 미리 준비할 시간을 좀 주시면. 알겠습니다. 긴장하셔야 네. 돼요. 아, 한마디로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저는 있죠? 뭐 생물보안법이죠. 생물보안법. 네. 딱 그 두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 어떤 게 매력 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히 풀어볼게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주연 네. 대표님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한중 NCS는 말씀드렸던 대로 ESS 관련해서 좀 주목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섹터들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뭐 로봇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ESS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전기차 화재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열 관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일단 ESS는 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그리고 전기차에서는 전기차 캐즘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수익성이 나는 배터리라고도 이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일단 한중 NCS는 국내에서도 이제 유일하게 순행식 ESS 냉각 시스템 기술을 또 개발을 해서 이걸로 이제 매출을 좀 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ESS 비중이 원래는 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았었는데 점점 커지면서 이제 이번에 매출이 한 49%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그 자동차 부품이 한 51% 그리고 ESS가 49% 거의 반반 정도 매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S 성과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ESS 성과가 좀 본격화가 되면서 2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형 확장도 점점 더 커질 걸로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안정적으로 좀 수주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20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 50% 정도의 외형 성장이 이미 수주만으로도 기대가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어떤 시장에서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이제 현재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ES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그 해리스 부통령의 좀 수혜주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걸로도 지금 현재 편입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도 초점을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리스도 있고 ESS 냉각 시스템에 관련한 키워드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뭐 단기도 중기도 좀 실적적인 측면으로 맥락을 좀 같이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는 나는 생물보안법으로 이 종목을 누르겠다. 자, 길건 대표님. 네. 너무 비싸지 않나요, 삼박? 뭐 비싸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싸면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결론은 주가 상승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무조건 삼바가 중기적으로 좋다라는 것보다는 중기적으로 보시는 게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생물보안법 이슈들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 이유인즉슨 법안은 아직 최종 결의가 되려면 조금 남았어요. 상원에서 이제 결론은 통과되고 대통령 서명을 해야 되는데 시기상으로 언제가 될 거냐라는 게 사실은 이제 고민거리긴 한데 현 정부에서 어찌 됐건 11월 대선 전에는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이때 크게 세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세론 나오고 나서 이거 그럼 버려야 되냐라는 걸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우시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그 뉴스가 떴었거든요. 우시 앱텍 관련된 거지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또 바로 대응이 됐죠. 아니다, 포함된다. 네. 왜냐하면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사실은 뭐 CRO, CDO, CDMO, CMO 관련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매출이 좋아요. 전체 매출 중에 절반 가까이가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한 70에서 80% 정도는 중국 기업의 임상 관련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넘어가요. 왜냐면 일거리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누가 가져오냐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CDMO 점유율을 보시면 1위가 론자고요. 2위가 우시입니다. 네, 3등이 미국 기업이고 4등이 우리나라 기업이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그러면 우시가 빠진 자리를 나머지가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유예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8년 정도인데 야 8년이면 너무 긴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8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못해도 5년에서 10년 정도 뒤에 뭔가 데이터가 명확하게 나온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못 맡기는 거죠. 그러면 신규 프로젝트가 아마도 지금은 론자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후지,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가 조금 가져갈 수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경쟁자이긴 하지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내년 상반기가 되면 5공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캐파 증설도 마무리가 되고요. 아마 삼성에서 내년 그 1월 달에 되면 항상 우리 올해 뭐 많이 키울 거 뭡니다라는 걸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CDMO 쪽에 대한 그 앞으로에 대한 확장성, 그다음에 ADC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또 조금 주가 잘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뭐 한 3달에서 6개월 정도를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게 내가 팔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그런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CDMO라는 키워드로 앞으로의 좀 내년 상반기까지를 좀 봐도 좋을 종목으로 지금 삼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준 대표님 좀 들어보시면서 어떠세요? 삼바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뭐 사실 맞아서 모든 게 다 맞다. 네, 맞아가지고 저도 삼바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바보다 내가 지금 말했던 자동차 부품 섹터 조금 더 좋은 점이 있다면? 조금 더요. 매력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삼바는 조금 고가권이잖아요. 그래서 비싸지 그런 않느냐. 부담이 조금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마음 편하게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좀 투자처가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한중 NCS가 더 낫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김 대표님 뭐 여기에 대한 뭐 피드백 없으신가요 따로? 괜찮습니다. 별로? 달라서. 뭐 반도체만 가겠습니까? 가다 바이오도 가고 왔다 갔다 하는 다 갈 거니까 거다. 둘 다 봐라.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가격적인 메리트 쪽에서는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삼바보다는 한중 NCS가 조금 더 매력 부각이 있다라는 건데 CDMO 쪽으로 본다고 하면 또 삼바도 매력 있다. 여러분의 선택은 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제 사이트 경제TV 댓글로 여러분들 많이 달아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어서 장기 종목을 좀 볼만한 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여러분도 어떻게 가져오셨는지 확인해 보시죠. 자, 이주연 대표님의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차이나 알러네도 중국 사업이 확대됩니다. FNAF 얘기 가져오셨고요. 컨테이너선 수요 확대 기술력이 부각된다.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길건우 대표님 가져오셨는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중국이란 키워드가 요즘에 또 이렇게 또 화두로 떠오르다 보니까 FNF를 가지고 오신 것 같고 또 HD 현대중공업 또 워낙 또 수요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너무 뿜뿜하다라고 해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 사실은요 좀 궁금했던 게 이주인 대표님 FNF를 오히려 단기로 가져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게 장기네요. 이게 사실 좀 확인해 보면서 가야 될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장기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FN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도 막 엄청나게 좋아질 거예요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일단은 그래도 중국 내부적으로 그 내수 소비가 살아나는지는 좀 확인을 해가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FNF 그동안 주가가 많이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중국 내수 부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중국이 뭐 경기 부양책을 내고 정책들 내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갑자기 소비가 살아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정책들을 내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내는 정책들을 보더라도 거의 부동산 정책에 많이 치중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수가 살아나고 이런 좀 선순환까지 일어나기까지는 뭐 최소한 그래도 한 반년 정도는 기다려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확인할 때까지는 아마 조금 상단이 제한된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조금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이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단이 제한된 만큼 조금씩 천천히 움직일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거는 지금 굉장히 중국에서 좀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도 이제 지준율 예고했던 대로 50bp 인하를 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좀 유동성을 공급을 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내수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NF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비중을 점차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 우리 디스커버리라는 브랜드죠. 원래는 MLB 쪽에서 좀 매출이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신규로 좀 기대하고 있는 게 디스커버리인데 디스커버리 매장을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디스커버리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될지가 좀
어떻게 될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 또 겨울이잖아요. 디스커버리가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또 성수기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뭐 패딩이나 이런 거 이제 많이 좀 수요가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좀 맞물려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들이 좀 하반기에 많이 있고 일단은 좀 움직이는지 이런 걸 좀 체크해보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좀 골자로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뭐 화장품, 면세, 뭐 관련주들도 사실 많잖아요. 그런 걸 지금 오늘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피드백 좀 주신다면? 일단은 어떤 거요? 뭐 단기적으로 오늘 중국 관련해서 중국 면세든 화장품 잘 듣고 계시죠? 네. 화장품이든 관련주들 좀 있잖아요. 네. 단기로도 좀 접근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전략 같은 거 간단하게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중국 관련한 종목들은 사실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연속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기존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냈을 때랑 지금이랑은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평소에는 뭐 낸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약간 한번 해봐 이런 느낌의 분위기였었는데 지금은 미국도 굉장히 좀 반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중국 시장도 뭐 심천 같은 경우는 5%가 넘게 오릅니다. 홍콩 항생도 3.5% 상승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이미 뭐 JP 모건이라던가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중국 주식 사라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연속성 자체는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시는 건 조금 지양을 하시고 조금 눌릴 때 들어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FNF가 좀 7% 강세거든요. 네. 근데 지금 들고 가신 분들 계신데 이때 좀 차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눌릴 때 다시 들어갈까요? 장기로 보시니까? 일단은 전고점 구간이 한 74,000원대 구간 정도 있는데 74,000원에서는 1차적으로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는 이제 천천히 말씀하신 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FNF 여러분들 장기 종목으로 들고 오셨고요. 이에 맞서는 HD 현대중공업 들고 오신 길건 래프님 관전 포인트 먼저 딱 알려주세요. 장기로 보자. 멀리 보자. 이 장기는 또 어느 정도 기준입니까? 늘 단기도 한 달 정도니까. 네, 근데 장기는 이제 한 저는 3년? 장기는 사실은 뭐 1년 이상 볼 만한 게 뭐 있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그냥 6개월 이상을 저는 보시는 게 최근 들어서는 장기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장기로 본다는 건요. 단기적으로 급등 급락을 하지는 않지만 한 6개월 지나서 보면은 그래도 다른 애들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대표적인 게 조선이라고 봐요. 이유인즉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시장에서 뭐 조선 관련해서 악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에서 조선사 1위, 2위인데가 합병한대요. 이렇게 따지면 글로벌 1위거든요. 뭐 생산 능력이나 매출이나 뭐 MS나 다 따지면 1위인데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다음에 중국에서 캐파 증설도 열심히 한대요. 그렇다라고 하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장이 불안할 때도 외국인 매수는 들어왔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이런 것들은 감안하지 않았겠냐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조선 섹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전히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항상 얘기할 때 저희가 신조선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가 자체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조선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는 너무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최근에 컨테이너선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운임 동맹들도 해체되면서 글로벌 대형 선사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발주를 넣고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중국이 대부분 다 가져갔습니다. 24년도에 컨테이너선 발주된 것 중에 거의 95% 이상은 중국이 다 가져갔어요. 그럼 야 우리한테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컨테이너 일감이 28년까지 꽉 차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받고 싶어하는 선사들이 제 앞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 거는 한국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에서 사실은 모든 사업을 다 하죠. 해양 관련된 거는. 근데 해양 플랜트 관련된 게 항상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아마 이번 실적에서도 아마 이쪽은 적자일 것 같은데 이게 흑자 전환으로 넘어설 때 아마 주가가 조금 레벨업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플랜트 관련된 수주들이 올 하반기랑 내년 넘어가면서 조금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플랜트 수주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거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특수선이랑 MRO 관련 뉴스들도 하나오션이랑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항상 둘이서 같이 싸우거든요. 그리고 MRO 관련해서도 미 해군 칠함대 걸 아마 MRO 수주 이슈가 조만간 또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제가 조만간이라는 게 특정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시간이 늘어지거나 조금 더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 가지 지금 다 종합을 해보면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다. 그러면 안전한 걸 원하신다라고 하면 조선을 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악재보다는 좀 호재가 많은 것들을 좀 보자라는 게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니까 좀 얘기를 쭉 들어봤을 때 길건우 대표님의 이 종목들은 단기, 중기 종목이 장기 같고요. 또 장기를 가져오신 거는 단기 종목인 것 같거든요. 아니요. 아닌가요? 네, 저의 기분 탓일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6개월 정도라는 기간을 장기로 또 설정하신 만큼 여러분들도 HD 현대중공업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6가지 종목들을 여러분들 쭉 훑어봤는데 이 중에서 두 분은 어떤 거를 또 오늘의 킥 종목으로 선정하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넘버원의 종목들은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SOS랩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인데 단기에서 지금 원픽을 하셨고요. 지금 현대중공업은 장기에서 원픽을 하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로 볼 것, 장기로 볼 것 이렇게 좀 기간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이슈의 포인트로 챙겨봐야 되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은 실적인가요? 이주연 대표님? 실적도 실적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짧게가 빨리 가는 거 좋아하시니까 급하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좀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SOS랩 아닐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테슬라의 그 로보택시 공개 일정이 그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그래도 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10월 10일 그 전에는 그래도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은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자율주행 관련한 모멘텀 좀 주목을 해보시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6,7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SOS랩이었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우리 국장 단기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잘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현재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 10,000원, 손절가는 6,7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어서 길건우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한 6개월 정도 봐야 됩니다. HD 현대중공업 가격 전략 좀 제시해 주세요. 네, 앞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 보셨으면 네, 또 장기로 가져가야죠. 네, 단기만 다 가져갈 수는 그럼요. 없잖아요. 그래갖고 네. 이제 조선 중에 HD 현대중공업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올해 항상 그 가이던스를 제시하잖아요. 수주 이만큼 할 거야라는 게 있었는데 7월에 이미 95% 달성했어요. 초과 달성은 이제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적은 3분기, 4분기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앞에서 제가 뭐 미국의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28년치까지 다 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하반기가 되면은 수주 이슈가 조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많이 움직일 수 있고요. 오늘 장에서도 보면 조금 빠졌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가 또 기회입니다. 이때가 그러면은 지금 기회다. 사놓으면 7%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한 25만 원까지는 사실은 조금 무난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뭐 한 17만 원 정도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이 바운더리 내에서는 충분히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좀 듣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가격 전략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은 뭐 25만 원, 17만 원으로 손절가 라인 잡고 여러분들 주 6개월 정도 쭉 들고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에 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머 Y랩이랑 핑거스토리 갑자기 좀 뜨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지금 웹툰 테마가 도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 잠깐만 좀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분 중에 혹시 누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까요? 길건우 대표님? 뭐 제가 추가하자라고 하면 사실은 시장에서는요 그 수급의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금리 인하기가 시작이 되면서 기존에 관심이 없던 섹터가 관심을 이제 계속 갖고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웹툰 쪽에 네이버 웹툰 상장할 때 굉장히 많은 기대를 모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재료가 소멸돼 버렸죠. 근데 소멸되고 나서 그렇다라고 해서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해외에서는 매출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국내가 사실은 별로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가 주력인데 그렇게 실적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의외로 저는 웹툰 관련 애들이 실적이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 넘어가다 보면 실적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여러 섹터에 조금 훈풍으로 불어닥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웹툰 순서가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또 리서치나 그다음에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 엔터 관련주들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IP를 주력으로 갖고 있는 애들이 수급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뭔가 수급이 부재가 될 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조금 그게 좀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만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요. 단기적일 수 있습니다. 테마 장세는. 네, 그래서 야 지금 가? 그럼 지금 이제 얘 차례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 안에서는 실적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정도만 좀 염두에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이 좀 오전장부터 메타버스가 너무 핫하다 보니까 상한가 가는 게 왜 그러냐 하는데 테마 장세의 순환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짧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주 이제 금요일이니까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음 주 시장 전략은 우리 이주연 대표님이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주는 일단은 좀 휴일이 많습니다. 핑퐁핑퐁이어서 일단은 월수금만 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은 조금 가려다 말고 이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좀 속도는 좀 둔화가 되더라도 그래도 일단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그래도 나름 긍정적일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뭐 우리 중국 증시를 좀 따라가는 모양새가 최근에는 좀 보여졌는데 오늘은 물론 쉬어가기는 합니다만 오늘 뭐 연출이 되다시피 그동안에 바닥을 많이 찍었었던 그런 종목들 간의 어떤 순환매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 관련해서 뭐 원자재라던가 비철금속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순환매 관점에서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좀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달 초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아마 조금씩 좀 눈치 보기 하는 그런 시기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쉬어가는 장세의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의 순환매다. 3전까지 또 잠정 시작 확인해야 될 텐데 이 밖에도 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좀 피드백 해주세요, 길 대표님. 지금 안온 섹터리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 찬바람 딱 불기 시작하면 엔터주들의 기대감들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엔터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저 앞에서 저희가 잠깐 로봇도 얘기를 했지만 요것도 지나가고 나면 의외로 의료 AI. 네, 그러니까 지금은요, 지금 수급이 굉장히 빨리 돌고 있잖아요. 계속 새로운 걸 찾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간을 보는 건데 여기에서 다른 뉴스까지 겹치면 조금 탁 터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제 오늘 뭐 올랐어 해서 이걸 따라가는 것보다는 지금 그 최근에 안 올랐던 섹터 중에 관심 있는데 어디 있지? 실적 괜찮은데 어디 있지? 기대감 큰 데가 뭐지? 라는 것들을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고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의료 AI 쪽을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일단 실적과 기대감 그리고 돈이 아직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이 돈이 좀 풀려야 다 같이 올라갈 텐데요 라는 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좀 시장에 우리 기원을 담아서 좀 다음 주 시장을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희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재밌는 얘기 나눠봤는데요. 저희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자,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여기까지 저희가 소개해드린 내용이었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한 주간 여러분들 너무 애쓰셨고요. 마감 전까지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